오늘은 아이들이 고열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해 공유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이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태어나서 혹시나 코로나에 걸려 어린 나이에 몸이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4월쯤 코로나가 찾아왔고 심지어 열성 경련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이 날 때쯤이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특히나 열성 경련을 하게 되면 약 30에서 50%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열 조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편도염이나 수족구 등등 유행하는 병은 다 찾아왔습니다. 물론 고열로 인해 대학병원에 몇 번이나 입원을 했었지만 이렇게 아이가 열이 날 때 응급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소아병원이 극히 적어져서 40도 가까이 됐을 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새벽에 차를 끌고 가곤 했었는데요. 열을 내리는 방법은 응급실에 가도 딱히 방법은 없었습니다. 고열은 아이들에게 힘든 상황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열제.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해열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해열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체중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해열제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3개월 이상 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통증 완화와 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부프로펜 맥시부펜. 6개월 이상 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고 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챔프 시럽으로 이부프로펜은 맥시부펜을 사용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1kg당 0.4cc 정도, 이부프로펜은 1kg당 0.3cc 정도로 복용시키며 같은 계열로 4시간이 지날 경우 복용이 가능하며 하루 5번 이상 복용은 불가합니다. 해열제를 몇 도일 때 먹여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38도 이상인데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못할 경우 또는 38.3도부터가 해열제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7.8도 이상일 때가 발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나 밤중에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 저희는 잠들기 전이나 미열이 날 때부터는 복용을 했고 38도가 넘어가는 경우 맥시부펜을 37.8도 정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챔프 시럽을 복용했습니다. 실제로 해열제로 열이 떨어지는 경우는 1에서 1.5도 정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복용했다고 해서 극히 떨어지지는 않지만 1시간 정도 지켜보다 보니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교차 복용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차 복용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열이라고 해서 맥시부펜만 먹일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4시간마다 복용은 상관은 없지만 교차 복용일 경우 2시간에 한 번씩 복용시키는 경우라 같은 계열은 교차 투약은 불가합니다. 교차 복용 방법은 이부프로펜 복용 후 2시간 지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하는 단계로 2시간마다 교차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주의해야 할 점을 고려하여 교차 복용을 했었고 고열로 인한 교차 복용이 필요하시다면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온수 마사지. 준비물 미온수, 부드러운 수건. 해열제를 복용했지만 고열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미온수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옷을 벗기고 미온수에 적신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해 몸을 닦아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목, 이마 등 열이 많이 나는 부위를 중심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5에서 10분 동안 미온수 마사지를 해주세요. 아이가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방 안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고 미온수 마사지를 한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몸을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열성 경련이 있을 때 대처 방법. 실제로 저희 아이는 열성 경련이 있었고 정말 대처 방법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경우라 놀라기도 많이 놀랬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고 혹시라도 아이가 혀가 말려 기도를 막히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손가락을 무는데도 혀가 말리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찾아온 경우라
이제는 대처 방법을 항상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열성 경련이 일어나면 부모님이 먼저 침착해야 해요.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놀라거나 당황할 수 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안전한 곳에 눕히세요. 아이를 바닥이나 넓은 공간에 눕히세요. 침대나 소파가 좋지만 없다면 바닥도 괜찮아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세 번째, 옆으로 눕히세요. 아이를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침을 삼키지 못하거나 구토를 할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손가락이나 수저 등을 넣으면 오히려 아이가 다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시간을 확인하세요. 경련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여섯 번째, 경련이 멈추면 아이를 진정시키세요. 경련이 멈추면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진정시켜 주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할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병원에 가세요. 경련이 멈추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의사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열성 경련은 무서울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이 정보를 기억하시고 아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